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앞의 영상에서는 근로정신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동원되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사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시간적 순서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판 기록을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문제는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됩니다. 나고야에 있는 아이치 현립 아스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던 다카시 마코토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같은 학교의 고이테 유카타라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치현 지역의 조선인 강제 연행 실태와 미국의 공습 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와 그 피해를 깨닫고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44년 12월 7일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도난카이 지진, 당시 공장 건물 더미에 압사돼 희생되었던 57명의 인원 중에 6명의 한국 어린 소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미쓰비시는 매년마다 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오면서 한국인 소녀들의 희생자 명부는 매년 숨겨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카시 마코토 선생님은 직접 그 6명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면서 한국에 찾아와서 그 유족까지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8년 12월에는 그 6명의 한국 소녀의 이름을 새긴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미쓰비시 공장의 원소유주였던 니신 방적 그 부지 내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추도비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 라고 적혀있어요.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는 2015년 10월 10일에 이 비석을 이제 메인한 후레야이 병원이라는 곳에 옮겼는데 지금도 이곳에 가시면 안내판 설명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근로정신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다카시 마코토 선생님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998년 8월에 변호단을 구성하고 11월에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 이름이 나고야 소동 지원회예요. 정확한 명칭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예요. 1999년 3월 1일에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이 몇 년째 끌고 와서 2007년 5월에 결국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했는데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2007년 7월 20일부터는 금요행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금요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야에서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회사 본사 앞에 가서 원정 시위를 하는 것인데 그 거리가 광주에서 서울 거리보다도 더 멀고 한 번 가는데 한국 돈으로 20만원 이상이 들어요. 근데 그 돈도 회원들이 각자 자기 사비를 털어서 가니까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분들의 노력에도 2008년 11월에 최고재판소에도 기각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미쓰비시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어요. 그것이 같은 해 2009년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에 이어졌고 그 외에도 2010년에는 나고야 소송 지원의 일부 회원들이 없는 돈으로 미쓰비시 주주까지 사들이면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전달했어요. 이후로도 금요행동이라는 걸 계속 이어오고 계세요. 다카시 마코토 선생님은 현재 일본 전국에 있는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치현 지역의 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일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좀 깨닫는 게 있으신가요? 미쓰비시도 있지만 앞의 영상에도 설명한 후지코시라는 기업도 있어요. 후지코시를 상대로는 호쿠리쿠 연락회라고 하는 시민모임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후지코시 강제노동 강제연행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인데 2001년 10월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7명이 도야마 공장을 찾아와 후지코시의 사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2년 3월에 설립되었어요. 관련 소송으로는 그 이전에 1992년 9월에 제1차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2000년 7월에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하면서 화해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후지코시 기업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자 2003년 4월에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서 2차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 2011년 10월 24일에 와서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결국 다시 기각됐어요. 이 후지코시의 본사와 공장은 설립 때부터 같은 자리에 계속 있는데 이 호쿠리쿠 연락회 회원분들도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 앞에서
문전행동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위를 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럼 근로정신대 문제는 여기 일본에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금요행동을 시작했고 2008년 11월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이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몇몇 광주 시민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2009년 3월 12일에 설립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입니다. 이 시민모임에서는 2009년 10월에 미쓰비시 자동차가 광주 자동차 판매 전시장을 개최할 때 광주 전시장 철수 1인 시위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2009년 12월에 일본 정부가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불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항의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2010년 6월에는 13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삼배일보 시위를 하면서 이 서명용지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결국 2010년 7월 14일에는 이 미쓰비시 본사 측에서 이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정을 만들자는 그 제안을 수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2012년까지 계속 교섭을 시도했지만 그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최종 결렬했고 계속 그 싸움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로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님이 돼요. 이분은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해서 나고야 미쓰비시 소송도 지원하고 도야마 후지코시 소송도 지원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부재판도 지원했던 분이 돼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깨닫는 게 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